안녕하세요. 해운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극치료사 이솔입니다. 오늘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소근육 발달과 가정에서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는 소근육 발달 정의 및 중요성과 36개월 발달 특징 및 가정 지원 방법, 그리고 감각 특성 및 다른 지원 방법과 소개, 다음은 가정에서 지원 원칙, 소근육 발달 지원 시 유의점과 요약 및 핵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근육 발달은 손과 손가락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능력은 단순히 놀이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관리 능력과 학습 관리 준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는 것과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단추를 끼우는 모든 과정이 소근육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영유아 시기 36개월 이전에는 소근육 발달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기능 발달은 원칙이 있습니다. 손기능은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처음에는 머리 쪽에서 머리, 어깨, 몸통을 조절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팔 뻗는 거. 팔 뻗는 걸로 이제 머리에서 꼬리 방향 쪽으로 발달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 쪽에서 몸 쪽이란 말은 몸통 쪽에서 먼저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팔굽, 손가락. 이렇게 점점점 몸에서 멀어진 쪽에서 이제 발달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끼손가락, 손바닥, 엄지손가락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새끼손가락부터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잡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물체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지와 검지가 움직여야지 나중에 필기 도구를 잡을 때 이런 세존잡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큰 움직임에서 분리된 움직임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크게 잡거나 이제 뭐 아까처럼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이제 좀 작은 움직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손에 분리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대군 6개월까지는 대근육 패턴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소근육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기능 발달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어디서 안 되는지를 이제 어디 발달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0에서 6개월의 발달 특징은 신생아 반사로 손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놓지는 못하고 다 반사적인 행동이라 잡고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이제 손을 점점 펴고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들은 이제 촉감, 그리고 내 구강에서 느껴지는 것들로 이제 사물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주셔야 될 아이들은 그때 0에서 6개월의 발달 특징은 신생아 반사로 손에 닿으면 자동적으로 잡기도 하고, 손을 점점 펴고 손에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눈과 손과 입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므로 집에서는 손으로 잡고 입으로 가져가도 안전한 장난감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유도해 주시면 좋고, 딸랑이 같은 것들을 흔들어서 손을 뻗는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교구들을 이렇게 장난감을 흔들어 주면서 아이들이 시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는 반사적인 움직임이라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잡고 의도적으로 놓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때는 다양한 촉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부드러운 스펀지 볼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딸랑이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모빌인데요. 이때는 시집가기 이제 흙과 백,
색만 볼 수 있는 시기라서 다양한 색상보다는 흑과 백으로 되어 있는 모비를 달아주시고 아이들에게 경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에서 12개월 발달 특징은요. 음, 이 시기 아동들은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전체로 아까 순서처럼 6에서 12개월 발달 특징은 손바닥 전체로 물체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지나서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잡기를 시작하는데요. 아까 손기능 발달에서 순서처럼 손바닥 전체로 잡고 그 다음에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잡기를 시작하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두 손으로 장난감을 옮기거나 스스로 사물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러한 손 움직임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록을 쌓았다가 무너뜨리는 놀이도 좋고요. 작은 공이나 장난감을 두 손으로 옮기는 활동처럼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 아동들은 손가락 사용과 이제 눈송 협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활동들은 어머님들이 천 같은 거, 스카프 같은 거 리본을 묶어 두고선 이제 잡아당기는 거, 그런 활동들도 좋고, 아니면 시선 따라가는 거나 이제 아동들이 그 풀어보는 그런 경험들도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컵 쌓는 거. 컵을 쌓고 두 손으로 밀거나 양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간식 같은 것도 자기가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발달 특징은요, 이제 집게 잡기가 정교화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조금 어설픈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검지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잡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손목을 사용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퍼즐 같은 거 맞출 때도 전에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했다면 전체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아동들은 이제 작은 장난감이나 퍼즐을 조각할 수 있고 숟가락 사용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록을 끼우거나 컵을 차곡차곡 쌓고 큰 종이에 낙서하는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지원해 주실 때는 손을 세밀하게 움직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블록 끼우기, 간단한 퍼즐 맞추기, 낙서하기 같은 활동을 통해 아동은 손가락과 손목 조절력, 눈송 협응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들은 뚜껑 열고 닫기, 아니면 컵으로 밀가루 푸고 담기, 아니면 책상 두드리기 같은 놀이들도 적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찝는 거를 좋아한다, 아니면 큰 집게, 빨래 집게 같은 거를 사용해서 종이 찝어보는 활동들, 그리고 이 활동에서는 칭찬 같은 거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발달 특징은 연필지기를 시작하는데요. 저희 소근육 발달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개월에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목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주 중요한 발달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주먹형으로 연필을 쥐기 시작하며 큰 단추를 끼우거나 뚜껑을 열고 닫는 활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 4개에서 6개 정도 쌓을 수 있고 수직선, 수평선, 원형 따라 그리기, 그리고 공을 앞으로 던지기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지원 방법 활동들은 모래놀이, 모래놀이로 성을 쌓거나 아니면 모래로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면 어머님이랑 큰 크레용 같은 걸로 같이 스케치북에 낙서해 주시는 놀이도 좋고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떼기 이런 활동들도 손의 조절력이나 아니면 손목 사용들도 많이 좋아지는 활동이니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발달 특징은 색연필을 사용해서 낙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가위를 사용해서 종이도 자르고, 블록 조립도 이제 탑스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직선이나 원 같은 것도 그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서, 손을 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이 활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시기에는 일상생활 기술로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근육 활동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레이 점토 같은 활동들로 소근육 활동을 지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슬 끼우기. 우리 아이가 어떤 교구를 좋아하는지 따라서 어머님들이 이 교구도 한번 경험시켜 주고, 다른 것도 경험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스스로 옷을 벗고 입고 양말을 신고 단추를 채우고 잠그고 하는 활동들도 경험해 주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완벽보다는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은 실패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 특성에 따른 가정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감각이 예민한 아동은 촉감, 소리, 질감에 쉽게 불편함을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귀를 막기도 하고 아니면 큰 소리가 나는 교구를 어,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클레이 같은 것들, 모래 활동 같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때는 가정 지원 방법은 천천히 이제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짧은 시간부터 조금씩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촉감과 이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장난감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손을 마사지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거나 로션 같은 것들을 발라서 촉감이 조금 둔해질 수 있도록 이 감각이 조금 더 나에게 안전한 감각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따뜻한 물로 손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감각 요소부터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각 특성에 따른 가정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아동은 촉감, 소리, 질감에 쉽게 불편함을 반응하고 장난감 찾기, 색칠, 모래놀이를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클레이 같은 것들은 만지었을 때 손을 닦거나 아니면 큰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피하거나 아니면 뭐 말캉거리는 교구들을 만지기 싫어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가 감각이 예민하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정에서 지원 방법은 천천히 짧은 시간부터 놀이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촉감 장난감을 사용해 주신 다음에 활동 전에 로션으로 손 마사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궈서 조금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가 감각 활동 전에 준비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딱딱한 촉감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둔감한 아동은 촉감, 힘 조절, 손 움직임 자극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터치를 했을 때 이 감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클레이 같은 거나 종이컵 같은 거를 이렇게 움켜져서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구슬 끼우기를 해야 되는데 세밀한 손동작이 어렵다거나 이런 아동들은 봤을 때는 감각이 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아동들은 가정에서 지원 방법은 다양한 질감과 무게감 있는 장난감을 제공해 주셔서 다양한 질감을 경험해서 내가 사물을 익히고 이 사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힘을 쓰고 어떻게 내가 만져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경험을 제공해 주시고, 무게감 있는 장난감은 이제 처음부터 가벼운 장난감을 하게 되면 조절하는 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게감 있는 장난감을 제공해 주셔서 조금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힘을 주어 누르거나 쥐는 놀이들, 그리고 클레이, 모래, 압력 장난감, 이런 것들 쉽게 누르고 만지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손의 조절력 같은 것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좋습니다. 아니면 손가락 근육, 손으로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손가락 인형 놀이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활동을 진행해 주실 때 원칙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짧으므로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한 목표를 내가 오늘 목표라고 잡았을 때 그 활동을 이제 짧게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아이가 처음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들이 반복되어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혼자서도 스스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근육 활동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도 가장 밀접된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싫어한다, 교구 같은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밥 먹기나 옷 입기나 정리정돈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같이 지원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교구 같은 것들이 많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제 실생활에서 가정용품, 뭐 냄비도 되고 컵도 되고 그리고 내 신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다양한 도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강요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아이의 흥미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지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다양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근육 발달 지연 시 유의점은 감각 특성 및 손 조절 능력, 활동 경험 부족 시 발달 지연 가능성이 있고, 조기 발견 및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단계적 환경 조절과 반복적인 놀이 제공이 필요합니다. 요약 및 핵심은 36개월 소근육 발달은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계별 특징 이해와 가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각 특성에 맞춘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실 때 반복적, 흥미 중심, 생활 연계 활동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가정에서 아이를 지원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